떠난 남편 홀로 가족을 지킨 아내의 용기. 당신 미안해. 나 이제 못 살겠어. 새벽 4시 반. 남편이 침대 옆에 서서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창백한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다. 결혼 14년 만에 아무런 전조도 없이 남편은 정말로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 남은 건 시부모님, 새 아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멍하게 서 있는 나뿐이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 평범한 가정생활.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정말 평범했다. 남편 현우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나는 13년째 전업주부였다.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에 살았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다. 시아버지를 위한 미역국,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아이들을 위한 계란말이와 소시지. 7시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11살 큰딸 지민이, 9살 아들 준서, 그리고 5살 막내딸 유나. 아빠, 오늘 체육대회야. 지민이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아빠가 응원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괜찮아. 아빠 바쁘잖아. 지민이는 실망한 기색 없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조금 억지스럽다는 걸 느꼈지만 넘어갔다. 현우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이 익숙했다. 14년을 매일 봐온 모습.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 현관에서 가벼운 포옹. 일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루틴.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시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했다. 빨래, 청소, 점심 준비.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었다.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나도 도울 테니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해야죠. 그래도 너 혼자 다 하면 힘들잖아. 오후엔 동네 엄마들과 차를 마시거나 마트에 장을 봤다.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부엌에 섰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저녁 8시 현우가 돌아왔다. 요즘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다. 왔어요? 응. 한 단어. 요즘 현우는 말수가 많이 줄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지민이는 학교 얘기를 했고 준서는 친구들 얘기를 했다. 유나는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얼굴이에요. 오, 우리 손녀 그림 잘 그리네. 시아버지는 손녀를 무척 귀여워하셨다. 하지만 현우는 조용했다. 밥만 먹었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그래, 응 정도만 대답했다. 당신 괜찮아? 요즘 피곤해 보여. 응,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 식사 후 현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겼다. 밤 10시쯤 되면 아이들을 재웠다. 11시가 넘어 침대에 누웠다. 현우는 이미 들어와 있었다. 자기야. 응.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아이들이 놀이공원 가고 싶대. 주말에 회사 나가야 해. 또, 지난주에도 나갔잖아.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요즘 현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대화가 줄었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스킨십도 거의 없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없어. 그냥 피곤해. 그래. 푹 쉬어. 나는 등을 돌려 누웠다. 현우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회사 일이 힘든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다. 주말에도 현우는 회사에 나갔다. 나는 아이들과 시부모님과 함께 동네 공원에 갔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회사만 가? 준서가 물었다.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난 아빠랑 놀고 싶은데. 다음에 아빠 시간 나면 같이 놀자.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나도 몰랐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아니 평범한 척하며 살았다. 표면적으로는 문제없는 가정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나는 느꼈지만 외면했다. 그게 큰 실수였다. 남편의 갑작스런 집 나감.
11월의 금요일 밤이었다. 현우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자정이 넘어서였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많이 늦었네. 응. 현우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침실로 갔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따라 들어갔다. 현우는 옷장을 열고 있었다. 그런데 옷을 꺼내고 있었다. 여행 가방에 넣고 있었다. 뭐해? 출장 가? 현우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아니, 그럼 나 나갈 거야. 어디? 집을.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집 나갈 거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현우는 다시 짐을 쌌다. 양말, 속옷, 와이셔츠, 바지.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보자. 뭐가 문제야? 모든 게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커졌다. 현우가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다. 애들께.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지금 집 나간다며.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애들은? 부모님은? 나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짐을 쌌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현우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뭐가 잘못된 건지 말해줘. 다 잘못됐어. 이 생활, 이 삶, 모든 게. 무슨 말이야? 나. 숨이 막혀. 매일 똑같은 일상, 책임, 기대.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럼 같이 해결하자. 상담 받든지 휴가를 가든지. 안 돼.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현우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그리고 침대 위에 봉투를 놓았다. 당분간 생활비. 통장이랑 카드도 있어. 당분간이 얼마나 오랜데? 모르겠어.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침대에 주저앉았다. 현우야. 우리 14년을 함께 살았잖아. 새 아이가 있잖아. 이럴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현우는 가방을 들었다. 침실 문을 향해 걸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안 돼. 가지 마. 제발. 미안해. 현관문이 열렸다. 그리고 닫혔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점점 멀어졌다. 나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현실이야?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아내의 충격과 혼란. 나는 한참을 현관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곧 시부모님이 일어나실 시간이었다. 아이들도 깨울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지? 뭐라고 말하지? 침실로 돌아가 봉투를 열었다. 현금 400만 원, 통장 카드, 그리고 짧은 메모. 미안해.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빠야. 애들한테 출장 갔다고 해줘.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정말 미안해. 출장? 언제까지? 한 달? 1년? 영원히?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10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얘기하자. 제발.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찬물로 여러 번 씻었지만 부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며느리 일어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네, 어머니. 지금 나갑니다. 현우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오빠는? 급하게 출장 가셨어요. 출장? 어젯밤에? 네. 새벽에 급히 전화가 와서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안 됐다. 언제 돌아와? 잘 모르겠어요.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 준비를 했다. 손이 떨렸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었다. 아, 피가 났다. 시어머니가 달려오셨다. 어머, 며느리. 괜찮아? 네, 괜찮아요. 조금 베었을 뿐이에요. 정신없구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잠을 설쳐서요.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자세히 보셨다. 눈이 많이 부었네. 많이 울었니?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하지만 시어머니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다. 아이들을 깨웠다.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애썼다. 얘들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 아빠는? 지민이가 물었다. 아빠 출장 가셨어. 또? 언제 가셨어? 새벽에. 인사도 안 하고. 급하셨나 봐. 지민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아침 식사 시간. 텅 빈 현우의 자리. 모두가 그 자리를 쳐다봤다. 시아버지가 물으셨다. 현우 출장이 급했나 보네. 네, 그런가 봐요. 언제 돌아온다고 했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대요. 시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셨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것 같았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다. 며느리야, 앉아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현우한테 무슨 일 있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 사실은 목이 메었다. 현우 오빠가 집을 나갔어요. 어젯밤에 아이들과 시부모 돌보기.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다. 뭐라고? 시아버지는 벌떡 일어나셨다. 이 자식이. 탁자를 내리치셨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다. 왜? 우리 아들이 왜?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다.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시아버지가 소리치셨다. 며느리 잘못이 아니야. 그 자식이 잘못한 거지. 시아버지는 즉시 현우에게 전화를 거셨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이 자식이 아버지 전화도 안 받아. 문자를 보내셨다. 당장 전화해라. 아버지다. 하지만 답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우셨다. 나는 시어머니 곁을 지켰다. 며느리야, 우리 어떡하지?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 해볼게요. 하지만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지민이는 영리했다. 금방 눈치챘다. 사흘째 되는 날 지민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진짜 출장 간 거 맞아? 응, 왜? 거짓말. 아빠가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보내. 이상해. 바쁘신가 봐. 아니야. 뭔가 이상해. 엄마도 맨날 울고 할머니도 우시고 할아버지도 화나신 것 같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민아,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아빠 안 오는 거지? 11살 아이가 이런 걸 알아야 하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민아, 미안해. 아빠가 집 나간 거지? 응.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우리 때문이야?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럼 왜? 엄마도 잘 모르겠어. 지민이는 내 품에 안겼다. 그리고 울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는 우리 싫어하는 거야? 아니야.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셨어. 다만 아빠가 힘드셨던 거야. 준서와 유나에게도 말해야 했다. 나는 새 아이를 앞에 앉혔다. 얘들아, 엄마가 얘기 좀 할게. 응. 아빠가 한동안 집에 안 계실 거야. 왜?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드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대. 아빠 돌아와?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거야. 알았지? 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엄마도. 엄마도 그래. 그날 밤 새 아이가 내 침대로 왔다. 엄마 같이 자도 돼? 그래, 같이 자자. 네 명이 한 침대에 누웠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엄마 사랑해. 지민이가 말했다. 나도. 엄마 사랑해. 준서도 말했다. 나도요. 유나도 따라 말했다. 나는 새 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도 너희 사랑해. 엄청 많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리고 함께 잠들었다. 홀로 경제적 정서적 부담 감당. 2주가 지났다. 현우에게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돈 문제였다.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600만 원.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계산해봤다. 관리비, 식비, 아이들 학원비, 학교 급식비, 시부모님 병원비, 공과금.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은 필요했다. 현우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석 달 후부터 문제였다.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14년간 전업주부로만 살았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구인 사이트를 뒤졌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청소일. 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친구 혜진이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나 일자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갑자기 왜? 현우 오빠가. 응. 나갔어. 2주 전에. 헐. 진짜? 왜? 이유도 모르겠어. 그냥 못 살겠다고 나갔어. 미쳤나? 애들은? 그러니까. 나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해. 혜진이는 여러 곳을 알아봐 줬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거나 급여가 적었다. 내가 요리 잘하잖아. 그거 살려보는 건 어때? 요리? 응. 반찬 가게나 도시락 배달. 집에서 할 수 있잖아. 그 말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다. 어머니, 제가 반찬 사업을 해볼까 해요. 반찬 사업? 네. 집에서 반찬 만들어서 동네에 파는 거요.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와줄게. 요리는 내가 잘하잖아. 정말요? 그럼. 애들은 우리가 보고 우리 둘이 요리하자. 우리 힘 합치면 할 수 있어. 나는 감동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뭘? 우리 가족인데. 사업자 등록을 냈다. 상호는 엄마의 밥상. 메뉴는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제육볶음.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정성껏 만든 집밥 반찬 판매합니다. 무첨가 무조미료. 엄마 손맛 그대로. 소량 주문도 환영. 첫 주문이 들어왔다. 3만 원어치.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담았다. 배달을 갔다. 주문하신 분은 60대 할머니셨다. 며느리 고맙네. 나 혼자 사는데 반찬 만들기 힘들거든. 맛있게 드세요. 이거 정말 맛있네. 다음에 또 주문할게.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다. 주문이 조금씩 늘었다. 입소문이 났다. 한 달 후 월 매출 200만 원을 넘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김치를 담그고 멸치를 볶고 장조림을 끓였다. 며느리야 힘들지?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며느리 대단해. 정말 대단해.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건 정서적 고통이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14년을 함께 잔 그 자리.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자책이 끝없이 밀려왔다. 거울을 봤다. 핏기 없는 얼굴, 빠진 머리카락, 주름진 이마. 나는 나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샤워하면서 울었다. 새벽에 홀로 울었다. 어느 날 지민이가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 그림이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준서, 유나. 그리고 구석에 작게 그려진 아빠. 아빠는 검은 구름 아래 혼자 서 있었다. 엄마, 아빠 외로울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지민아, 엄마, 아빠 혼자 힘들 것 같아. 우리한테 와야 하는데. 그래. 아빠한테 전화해봐. 우리 보고 싶다고. 나는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지민아, 아빠가 안 받으시네. 왜? 모르겠어. 아빠가 지금 많이 힘드신가 봐. 지민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친구 혜진이가 상담을 권했다. 혼자 끙끙 앓지 마. 전문가 도움 받아봐. 나는 구청 가족 상담센터를 찾았다. 중년의 여자 상담사가 나를 맞아줬다. 남편분이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이요. 연락은요? 한 번도 없어요. 상담사는 차분히 내 얘기를 들어줬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들어줬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분이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남편분의 선택은 남편분의 책임이에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준 것 같았다. 상담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다. 매일 30분씩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산책을 하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그리고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 하루 잘 버텼다. 이번 주 잘 견뎠다. 이렇게요. 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30분씩 동네를 걸었다. 처음엔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운동화를 신고 나서면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다. 살아있다는 느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가족 갈등과 중재 과정. 한 달 반이 지났다. 현우에게서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은지가 찾아왔다. 현우의 여동생이었다. 언니. 은지야. 어쩐 일이야? 은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오빠 얘기 들었어요. 응.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왜 집을 나갔어요? 나도 몰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집을 나가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언니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 언니가. 은지야. 시어머니가 끼어드셨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엄마, 근데 이상하잖아요. 오빠가 갑자기. 내 오빠가 잘못한 거야. 며느리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은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언니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아니면 오빠 돈 낭비했다든지, 시댁 식구들한테 잘못했다든지. 은지야, 그만해. 시아버지가 소리치셨다. 며느리한테 함부로 굴지 마. 은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돌아섰다. 어쨌든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언니 때문일 거예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신경 쓰지 마. 은지는 오빠만 보고 자라서 그래.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저 집 며느리 남편이 집 나갔다며? 뭔가 있었던 거 아닐까? 남자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 최 아주머니를 만났다. 아이고 며느리. 남편 바람 피웠어? 아니에요. 그럼 도박? 빙?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네. 최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이상하네.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지민이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야, 지민아. 너네 아빠 집 나갔다며? 응. 너네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도망간 거야? 아니야.
지민이는 친구와 싸웠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민이가 요즘 친구들과 자주 다투는데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네. 남편이 집을 나가서요. 아, 그렇군요. 지민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학교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눴다. 지민이가 많이 불안해하네요. 자기 때문에 아빠가 떠난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민이한테 확실히 말해주세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집에 돌아와 지민이를 불렀다. 지민아, 아빠가 떠난 건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진짜? 응. 내 잘못도 아니고 준서 잘못도 아니고 유나 잘못도 아니고 엄마 잘못도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무도. 아빠가 그냥 힘들었던 거야. 아빠 자신의 문제였던 거야. 지민이는 내 품에 안겼다. 엄마, 나 무서워. 뭐가? 학교에서 애들이 놀려. 아빠 없다고. 엄마도 떠날까봐 무서워. 나는 지민이를 꼭 안았다. 엄마는 절대 안 떠나. 절대. 알았지? 약속해? 약속해. 준서도 유치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친구를 때렸다고 했다. 준서야, 왜 친구를 때렸어? 걔가 아빠 없다고 놀렸어. 그래도 때리면 안 되지. 근데 아빠 진짜 없잖아. 준서는 울기 시작했다.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가슴이 무너졌다. 시부모님도 힘들어하셨다. 특히 시어머니는 밤마다 우셨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웠기에?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자책하셨다. 나는 시어머니를 위로했지만 나 자신도 위로가 필요했다. 시아버지는 분노하셨다. 내 자식이지만 용서가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온 가족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다. 주변 도움과 지지받기. 가장 큰 힘이 된 건 이웃들이었다. 특히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70대 할머니셨는데 혼자서 네 자녀를 키우신 분이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셨다. 며느리, 김장김치 좀 담그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김 선생님 댁에서 함께 김장을 담그며 얘기를 나눴다. 며느리, 요즘 많이 힘들지? 네. 나도 그랬어. 내 나이 때 남편을 잃었거든. 네? 암이었지. 갑자기였어. 내 아이가 어렸는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김 선생님은 배추를 절이며 말씀하셨다. 하루하루였지. 오늘만 버티자. 이번 주만 버티자. 그렇게 40년이 흘렀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 근데 애들 보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 김 선생님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며느리, 너도 할 수 있어. 지금은 막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길이 보여.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동네 맘카페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내 사연을 조심스레 올렸더니 많은 엄마들이 댓글을 달아줬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힘내세요. 아이들 픽업 도와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갖다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아이들 봐드릴 수도 있어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옆집 수진 언니가 아이들을 종종 봐줬다. 언니 일하셔야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면 되지. 신경 쓰지 마. 덕분에 나는 반찬 주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교회 언니들도 도움을 줬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 시기에는 교회가 큰 위안이 되었다. 자매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요. 사람들의 선의. 그게 나를 지탱해줬다. 반찬 가게도 번창했다. 시장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제안을 하셨다. 사장님, 우리 가게에서 사장님 반찬 받아서 팔면 어때요?
위탁 판매로. 정말요? 네. 맛있으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판로가 넓어졌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엔 충분했다. 법률 상담도 받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남편분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양육비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등. 이혼은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다. 14년의 세월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상담센터에도 꾸준히 다녔다. 상담사는 매번 나를 격려해줬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셨고요. 그런가요? 네. 당신은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말들이 힘이 되었다. 결심, 아내가 가족을 지키다. 2달째 되던 날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많이 아팠어. 정신적으로. 지금 상담받고 있어. 조금 나아지면 연락할게. 나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다. 2달 만에 온 연락이 고작 이건?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살아는 있구나.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다. 그리고 짧게 썼다.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치료 잘 받으세요. 더 이상 애타게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현우가 돌아오든 안 오든 우리 삶은 계속되니까.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을 앞에 앉혔다. 애들아, 엄마가 얘기 좀 할게. 응.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어. 아빠가 많이 아프시대. 마음이. 그럼 나으면 와? 지민이가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아빠가 오든 안 오든 우리는 잘 살 거야. 엄마 혼자서? 아니야. 우리 함께. 엄마, 지민이, 준서, 유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유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엄마 도와줄 거야. 나도. 준서도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힘내자. 지민이도 손을 잡았다. 4사람이 포옹했다. 우리는 팀이었다. 가족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2달 만에. 미안하다는 말과 아프다는 말. 화도 나고 서럽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야. 나와 아이들, 시부모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나는 해낼 거야. 우리는 해낼 거야. 반드시. 그 결심 이후 뭔가 달라졌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생존자였다. 싸우는 사람이었다. 반찬 사업을 확장했다. 메뉴를 더 늘렸다. 갈비찜, 잡채, 불고기, 떡볶이, 김밥, 도시락까지. 주문이 폭주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다. 시어머니와 함께해도 벅찼다. 며느리야, 사람 한 명 고용하는 게 어때?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제법 사업이 커졌잖아. 동네 청년 한 명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대학생 민수였다. 성실하고 부지런했다. 사장님, 주문 또 들어왔어요. 네, 준비할게요. 사장님. 그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뿌듯했다. 아이들도 변했다. 지민이는 더 씩씩해졌다. 집안일을 도왔다. 설거지, 청소, 동생들 돌보기. 엄마, 내가 할게. 엄마 피곤하잖아. 고마워, 지민아. 괜찮아. 나 이제 컸어. 나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준서도 의젓해졌다. 엄마, 나 이제 혼자 씻을 수 있어. 숙제도 혼자 해. 우리 준서 다 컸네. 유나도 밝았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선생님이 착하다고. 우리 유나 최고야. 시부모님도 힘을 보태셨다. 시아버지는 매일 장을 보러 다니셨고 시어머니는 나와 함께 부엌에 섰다. 며느리야,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 집이 살았어. 무슨 말씀을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해. 우리는 하나의 팀이 되었다. 현우가 없어도 우리는 가족이었다. 아니, 어쩌면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는지도 몰랐다. 결말, 안정된 가족과 아내의 용기.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엄마, 크리스마스에 아빠와? 유나가 물었다. 모르겠어.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 우리끼리 해. 그래도 재밌을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 현우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즐겁게 보냈다. 작은 트리를 꾸미고 케이크를 먹었다. 시아버지는 산타 모자를 쓰시고 아이들을 웃겼다. 호호호. 산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산타 아니야. 수염도 없잖아.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선물 교환 시간. 나는 아이들에게 책과 장난감을 준비했다. 아이들도 나에게 선물을 줬다. 지민이는 편지를 줬다. 엄마, 내 소원은 엄마가 행복한 거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야. 엄마 사랑해. 준서는 그림을 그려줬다. 엄마가 슈퍼히어로야. 엄마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영웅이야. 유나는 목걸이를 만들어줬다. 엄마, 이거 내가 유치원에서 만들었어. 엄마가 예뻐요. 나는 새 아이를 꼭 안았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설날이 지나고 봄이 왔다. 새로운 계절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이번엔 전화였다. 여보세요. 나야. 석 달 반 만에 듣는 목소리. 낯설었다. 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만나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언제요? 내일 괜찮아? 시간 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다음 날 나는 현우를 만났다. 동네 카페였다. 현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이 흐렸다. 왔어? 응. 우리는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현우가 먼저 말했다. 석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치료도 받고. 그래서? 나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 회사 일, 가족 부양 모든 게 버거웠어.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죠? 응. 비겁했어.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지금은요? 많이 나아졌어. 상담받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 돌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다고요?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나는 현우를 쳐다봤다. 14년을 함께 산 사람. 내 아이들의 아빠. 현우 씨. 응. 저는 석 달 동안 많이 변했어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이 떠났을 때 저는 무너질 뻔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시부모님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이 났다. 저는 가족을 지켰어요. 혼자서. 사업도 시작했고 아이들도 키웠고 시부모님도 모셨어요. 알아. 미안해. 만약 돌아온다면 조건이 있어요. 계속 치료받으세요. 가족 상담도 함께 받아요. 다시는 도망치지 마세요. 힘들면 말해요.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할게. 그리고 당장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아이들과. 그렇게 천천히. 알았어. 고마워. 며칠 후 첫 만남이 있었다. 공원에서 만났다. 아빠. 유나가 달려갔다. 현우는 유나를 안아 올렸다. 유나야, 보고 싶었어. 나도. 지민이와 준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빠. 애들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지민이는 대답 없이 현우를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공원을 걸었다. 어색했다.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갔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석 달. 현우는 변했다. 더 솔직해졌고 더 열려 있었다.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 반년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 집에 돌아가도 될까? 나는 아이들과 시부모님을 쳐다봤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며느리 생각이 중요해. 내가 결정해. 나는 현우를 쳐다봤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다. 좋아요. 돌아오세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알았어.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환호했다. 아빠 온대. 하지만 나는 단단히 말했다. 조건 잊지 마세요. 상담 계속 받고 가족 상담도 함께 하고 힘들면 반드시 말하기. 알았어. 약속할게. 다음 주말 현우가 집으로 돌아왔다. 첫날 밤 현우와 나는 거실에 앉아 얘기를 나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매주 상담 받을 거야. 너도 함께. 그리고 회사에 부서 이동 신청했어. 덜 바쁜 곳으로. 승진은요? 늦어질 수 있지. 근데 괜찮아.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조금 놀랐다. 그리고 당신 사업도 돕고 싶어. 주말엔 내가 배달도 하고. 정말요? 응.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나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순 없었지만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석 달. 현우는 약속을 지켰다. 매주 상담을 받았고 우리는 가족 상담도 함께 받았다. 힘들 때는 말했다. 오늘 너무 힘들어. 혼자 좀 있어도 될까? 나는 이해했다. 그래요. 쉬세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집에서 보드게임을 했다. 지민이와 현우는 다시 가까워졌다. 함께 숙제를 하고 자전거를 탔다. 준서는 아빠와 축구를 했고 유나는 아빠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었다. 나와 현우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나았다. 우리는 더 솔직했다. 더 많이 대화했다. 더 서로를 존중했다. 어느 날 밤 현우가 말했다. 고마워. 왜요? 날 다시 받아줘서. 기회를 줘서. 그리고 내가 없을 때 가족을 지켜줘서.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변화하려고 노력해줘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1년이 지났다. 봄이 다시 왔다. 우리 가족은 다시 공원에 나왔다. 작년 이맘때 현우가 집을 나갔던 바로 그때. 작년 이맘때 생각나? 현우가 물었다. 응. 생각나요. 미안해. 그때.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겨냈잖아요. 새 아이는 앞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시부모님은 벤치에 앉아 계셨다. 당신 정말 대단해. 현우가 말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뎠잖아. 가족을 지켰잖아.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이들도 있었고 시부모님도 계셨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거야. 나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이제는 벚꽃이 흩날렸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새로운 계절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힘들 때가 있었고 다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였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또 그림을 그려왔다. 가족 그림이었다. 이번엔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엄마, 아빠, 지민이, 준서, 유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그림 위에 큰 글씨로 썼다. 우리 가족은 강해요. 우리는 함께해요. 나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봤다. 1년 전에 내가 아니었다.
눈빛이 달랐다. 더 강했다. 더 단단했다. 주름이 늘었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그건 내가 견뎌낸 증거였으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에 현우가 있었다. 자기야. 응. 사랑해. 나도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나는 알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한 번 이겨냈으니까. 혼자서 가족을 지켜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나는 강했다. 용감했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옆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는 용기가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아이들을 깨우기 전 혼자만의 시간. 베란다에 나가 커피를 마셨다. 봄바람이 불었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햇살이 산 위로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였다. 핸드폰을 꺼내 1년 전 사진을 봤다. 힘들어하던 내 모습, 울고 있던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사진을 찍었다. 웃고 있는 나. 평화로운 아침.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었다. 상황도 변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다. 엄마. 지민이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응, 간다. 거실로 들어갔다. 새 아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현우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신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 응. 오늘은 내가 할게. 고마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부모님도 나오셨다. 잘 잤니? 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 저녁에 산책 갈까? 좋아요.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밥을 먹으며 나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지민이는 우유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준서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장난치고 있었다. 유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제잘거리고 있었다. 시부모님은 손자들을 보며 흐뭇해하셨다. 현우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게 가족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였다. 힘들었지만 이겨냈다. 무너질 뻔했지만 일어섰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엄마, 뭐 생각해? 지민이가 물었다. 응? 아무것도. 그냥 우리 가족 생각. 엄마 웃고 있어. 요즘 엄마 많이 웃어. 그래? 행복해서 그런가 봐. 나도 행복해. 지민이가 말했다. 나도요. 준서와 유나도 따라 말했다. 나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우리는 행복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였고 행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아이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준 게 뭘까? 무너지지 않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모습, 용기 있는 모습.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현우가 옆에서 도왔다. 오늘 뭐 할 거야? 반찬 주문받은 거 만들어야 해. 당신은? 회사 가야지. 저녁엔 일찍 올게. 응. 평범한 대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현우가 출근 준비를 했다.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 포옹을 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더 꽉. 사랑해. 현우가 속삭였다. 나도.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서서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해냈다. 무너질 뻔했지만 일어섰다. 흩어질 뻔했지만 다시 모였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부엌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며느리야, 오늘 뭐 만들어? 갈비찜이랑 잡채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뭘? 우리 가족인데.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조리하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 하지만 그 소리들이 노래처럼 들렸다. 삶의 노래, 희망의 노래, 용기의 노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새로운 날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일이 와도.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 나는 강하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